안녕하십니까. 쓴소리 박사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감기가 안 떨어지네요. 어,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좀 엽기적인 사건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친부가 친딸을 무려 5년 동안을 성폭행을 했답니다. 그 17살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주 2, 3회 친딸을 그렇게 못쓸 짓을 했답니다. 법원도 이번에 이 사건의 위중함을 고려해서 이례적으로 엄중하게 처벌을 한 걸로 보입니다. 14년 징역형에다가 전자팔찌 10년, 정보공개 5년 그렇게 선고를 한 모양입니다. 저는 참 화가 나는 게 어떻게 5년 동안 한 번도 아니고 매주 2, 3회 이런 일이 반복되도록, 더군다나 17살이면 미성년자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학교는 뭐 했으며, 그리고 또 가족들은 뭐 했으며, 또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도 이 구원의 손길을 보내줄 수가 없었는지, 정말 어린 아이가 당했을 고통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멍멍해지고 답답해집니다. 인면순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친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는지, 자기는 형이 과하다고 항고심 항소를 했는데 2심 재판장님도 1심보다 더 무겁게 형량을 높이려다가 그만둔 모양입니다. 정말 재판부도 엄청난 충격에 빠졌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도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스승과 제자 간에, 또 연예인 지망생, 어린 지망생을 데리고 연출가가 못쓸 짓을 하게 되고, 또 심지어 교회에서 정말 하늘과 같은 존재인 목사가 신도들한테 그런 못쓸 짓을 하고,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구조적으로 그래요. 뭐 소위 말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그랬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들이 참 이런 짓을 해야 되니까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권력 관계에서 비롯된 거예요. 가정 내에서도 권력이 있죠. 가부장적 그런 가족 간에서는 아버지가 절대자로 군림하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명예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용돈도 끊어주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라는 자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인권이고 뭐이고 마음대로 누려도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교수법을 제안하면서 채용 과정에 있어서 동종 교배를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내면적으로 보면은 대학원생이 이제 제자로 들어오면은 대학원생의 취업은 전적으로 학교 교수님한테 의존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모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거의 학생은 스승에 종속되어 가지고 부속물이에요. 온갖 험한 일, 허드렛 일, 집사 같은 일을 다 시켜요. 학생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수가 정년퇴직하고 나면은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모교에서 자리를 잡으려면은 교수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용석 의원이 뭐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된다 하는 것처럼 이런 그 교수 채용 과정에서도 학생과 스승 교수 간의 관계도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지. 음성적으로 뭐 다행히 인제 뭐 교수 자리라도 얻고 그랬으면은 보상이라도 받죠. 그러다가 인제 못 받으면은 뭐 터트리고 그래서 왕왕 인제 그게 표면화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이 권력 관계를 깨야 되는데, 이 권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막스 베버가 이 권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명쾌하게 내렸죠. 권력을 가진 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갖다가 조종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없는 사람은 꼼짝없이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이 직장에서도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그렇게 권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인사 고과나 승진이나 좋은 보직, 업무 배치 이런 과정에서 힘이 있으니까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권력 관계에 있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관계에 있는 그런 곳은 눈에가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있어서 칼을 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된다 이거예요. 가정 내에서 그렇게 성폭력이 일어나는데도 학교에서도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알아차린지 못하는지 무능한지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분명히 그 원인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니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 미성년자의 경우는 학교나 그런 데서 얼마든지 상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정 내에서도 그 보호자들이 설령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하더라도 또 그 가족 관계, 유대 관계가 있다면은 그런 걸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가 있는 사전에 적발해서 시정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가족과 학교 그리고 교회의 경우에는 다른 교회 신자들이 또 그런 걸 막을 수가 있고, 또 교수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그 채용 과정의 그 시스템, 즉 말하자면은 이 모교에 채용하게 되면은 몇 년 후에 다른 대학에 있다가 모교로 간다든가 그런 하나의 채용 관행을 바꾸는 이런 문제. 예. 또 뭐 연예인의 경우에는 건전한 연예인 기획사들이 자기 회사에 연예인들을 보호하고, 그런데 뭐 장자연 사건에서 보면 오히려 연예인 기획사들이 더 나쁜 짓을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계약관계, 공정거래, 계약관계에서 약관을 통해서 시정을 해 나가고, 그래서 정부나 학교나 사회나 가족이나 그 교회 이런 데서 얼마든지 해결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본인의 내 몸은 내가 지킨다라는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키워 나가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너무나 참 충격적이고 참 엽기적이어서 화도 나고,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과 함께 별로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